안녕하세요. 네, 저는 낭송 동의보감 잡병편을 풀어 읽은 이영희입니다. 오늘 동의보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동의보감 중에서 앞에 나오는 내경편은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또 낭송 시리즈로도 또 먼저 나왔고, 아마 동의보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내경편부터 먼저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책을 보면 앞에 것은 열심히 진짜 열심히 보다가 뒤에 것은 아예 안 보게 되는 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목침 수준의 두께를 자랑하는 동의보감에서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전혀 거의 거들떠 보지도 않는 뒤쪽에 나와서 그동안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잡병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동의보감은 이 총 5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경편, 외형편, 잡병편, 그리고 탕익편, 친구편 이렇게 5편인데요. 내경편하고 외형편은 편명으로도 벌써 힌트가 되시죠. 안 내자하고 바깥 외자가 있으니까 몸을 안과 밖으로 봤나? 알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경편은 몸속의 풍경에 관한 내용들인 거죠. 말하자면 오장육부라든지 정기신이라든지 아니면 몸의 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외형편은 몸 밖의 형상, 그러니까 뭐 눈, 코, 입, 귀 같이 그런 것들하고 사지, 그리고 근골, 혈맥, 또 피부 같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잡병편은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네, 썩길 잡자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잡스러운 것이 들어있나? 맞아요. 잡스러운 것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렇게 잡스러운 것들이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기운들인 거죠. 우리는 외부 환경과 교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 자체의 안팎뿐만 아니라 몸과 외부 환경, 곧 천지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내경편과 외형편에 이어서 잡병편이 등장한 까닭이에요. 그래서 몸과 천지자연은 그대로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러니까 몸을 이루고 있는 토대인 정기신을 기둥으로 삼아서 천지자연과 원활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동의보감 잡병편을 보시면요, 기후, 지형에 대한 자연 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를 설명하고 다양한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것은 결국 뭔가요, 선생님들? 내 몸에 내재하는 운동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의 계절을 알고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몸도 풍한서습 조화의 리듬을 탑니다. 그래서 병은 뭐가 되나요? 내 몸의 리듬과 우주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병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우주의 리듬과 내 몸의 리듬을 맞춰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봄에 일을 펼치고 여름에 분주하게 활동하고 가을에 결실을 맺고 겨울에 기운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양생이고 또 여러분들이 타고난 생명력을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윤리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연의 법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잡병편에는 저 빛나는 별의 세계하고 인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 몸이 이미 천지자연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몸을 회복하는 일은 곧 자연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 그때 충만한 신체로 거듭난다는 사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길을 찾아가는 시대는 복되도다
라고 말했던 루카치의 저 복된 시대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몸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죠. 이 깨달음을 주는 텍스트가 바로 자병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병편을 좀 볼까요? 예. 동의보감에서 이 천지운행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 천지운기입니다. 자병편을 펼치면요, 첫 번째 문에 등장합니다. 여기 아주 멋진 말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땅에 의지한다. 땅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하늘에 의지한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자연에 의지한다. 멋지죠? 안 멋있나? 나만 멋있나? 예. 근데 이 말이요, 비유가 아닙니다. 땅의 기운인 지기는 청기로부터 유래했고요. 하늘의 기운인 청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게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곳은 땅이 습하죠. 그래서 습곡 산지나 이런 거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데는 횡압력을 받아가지고 땅이 주름집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는 어떻습니까? 건조한 지역이죠. 사막 지형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운으로 말씀드리면요, 오행상 봄은 목에 해당합니다. 이 목은 나무 목자를 썼다 해가지고 나무를 연상하시는 게 아니라요, 봄의 기운을 부호로 나타낸 거입니다. 그래서 목이 지닌 활동력이 봄을 지배하는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구체적인 기운의 양태로 말하면 바람 풍자 써서 풍입니다. 그런데 이 풍이 절기마다, 해마다, 장소마다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매해 봄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서울의 봄하고 저 밑에 부산의 봄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달라지는 기운의 변화를 탐구하는 것이 천지윤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에 성하고 세하고 하는 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윤기는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진짜 무신경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일 뿐이죠. 그래서 낭송 동의보감 자병편 일부에 이러한 천지운기의 대원칙들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걸로 나갑니다. 제가 자연의 원리하고 기운의 변화를 궁금하시다면 천지운기 편을 보세요. 읽고 낭송하시다 보면은 천지의 기운에 아마 감흥되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2부부터 7부까지는 그 천지의 기운 변화에 따라서 병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그 양태들을 담았습니다. 아까 이제 인간은 이제 천지 자연과 분리된 적이 없으니까 천지가 일으키는 풍한서습 조화의 활동이 몸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풍한서습 조화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만나는 6가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해서 6기라고 합니다. 그럼 6기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풍을 한번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풍하면 이 봄에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떠오르시죠? 근데 그 바람이 내 몸에 나쁜 기운으로 작동을 하면은 풍병이 됩니다. 그래서 뭐 도풍, 자풍, 간풍, 완풍, 역풍 무지하게 많습니다. 풍병. 진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거든요. 그 중에서도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중풍 아시죠, 선생님들? 중풍이 가장 대표적인 풍병입니다. 근데 중풍은 봄에만 생기느냐? 아닙니다. 몸 안에도 늘 바람이 부는데 이것이 병리적으로 작동을 하면은 언제든지 중풍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 바람은 참 필요한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다 이 바람이
좀 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입춘 맞이해서 지금 좀 봄바람 맞은 거 아닌가 선생님? 이렇게 바람은 어떤 일을 하는데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못할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목기가 강하신 분들은 그런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풍은 이렇게 말을 해요. 100가지 병의 으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일도 잘 벌리고 병도 잘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쪽에 간목이신 분 고개를 아주 끄덕끄덕 하시네요. 아주. 예. 그래서 몸속에 부는 바람의 변주 능력을 알고 싶으시면은 2부 바람의 기 풍을 보세요. 그다음에 3부는 차가운 기 한입니다. 한은 겨울에 주된 기운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감기를 떠올리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한기가 피부에 침입을 하면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감기 들릴 때. 예, 그렇죠. 오한도 나고 발열도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은 한기는 경맥을 타고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가운 기에 몸이 상했다 해서 상한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병은 몸 겉에 이 태양경맥에서 시작해서 양명경, 소양경, 그러니까 양경을 거쳐가지고 음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태음경, 소음경, 거름경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뭐 허리하고 등뼈가 뻣뻣해지시거나 아니면 콧구멍이 마르고 또 배가 더부룩하게 불러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맥을 따라서 상한병이 변화되는 모습을 3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부는 더운 기 서입니다. 이 서는 어느 철에 만날까요? 그렇죠. 여름철에 만나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서병은 이 여름철 더위를 먹어서 생기는데 어떨까요? 몸에서 막 열도 팍팍 나고 땀도 삐질삐질 나고 입도 마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찬물을 마구 드시죠. 네? 그죠? 아이스크림 드시고 막 열불 난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찬물을 마시거나 덥다고 찬물을 막 끼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그때는 양기가 피부 표면으로 떠올라서 실질적으로 양기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몸속, 그러니까 뱃속은 굉장히 차가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뜨거운 물에다가 수건을 좀 적셔가지고 뱃속으로 따뜻한 기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찜질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 중 여름철이 조리하기 가장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 왜 그렇겠어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속이 찬지도 모르고 찬 걸 마구 먹고 에어컨 빵빵 틀고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는 것도 또 생활의 절제를 이루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위에 또 기운이 늘어지면 또 방심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예, 여름철 양생법 4부에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고 양생하세요. 예. 그 다음에 5부는 축축한 기 습입니다. 예, 습은 늦여름의 기운이거든요. 근데 습은 원래 이제 토기예요. 토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철 이렇게 땅이 이제 계속 열기를 받았다가 이게 무르익잖아요. 그러면은 만물이 축축해집니다. 이렇게 습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습기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습기에 감촉돼서 습기가 몰리면 숨도 차고 기침도 나고 토하고 설사를 합니다. 어떻게 왜 비위가 상했거든요. 비위가 토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습기를 맞으면 이 진액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또 습은 그런 기운을 맞아서도 그렇지만 몸속에서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기냐면은 날 것을 드시거나 찬 것, 그리고 술이나 국수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은 그게 더 이제 습이 더 끈적끈적해져서 비장을 막아서 습병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습병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풍, 한, 서보다 진행이 느려요. 그래서 금방 알아차리기 어렵죠.
왜 그렇게 했어요? 끈적끈적해지니까 얘가 빨리 안 가죠. 얘가 천천히 가죠. 그래서 느린 만큼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위가 나빠서 이제 이 비위가 나쁘신 분들은 회복되는데 그렇게 다친 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위를 다친 게 한 10년 정도 됐다. 금방 안 낫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부에는 다양한 습병 그리고 치료법 그리고 비위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떤 사항을 금기를 해야지 되는지 그런 사항들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비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6부는 메마른 기 조입니다. 조는 가을 기운입니다. 가을에는 습한 기운이 바람에 날아가고 건조한 기운이 지배를 하죠. 이때는 몸에 수분하고 진액이 소모되어 가지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거나 중년이 되면은 피부가 마르게 되죠. 예, 건조한 가을 기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안 떠오르시죠? 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혈. 예, 선생님 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혈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혹 피부가 건조하신 지금 중년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6부에서 그 지혜를 좀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7부는 불의 기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는 계절의 기운 속한 기운은 아니거든요. 근데 풍한서습조까지 얘기했죠. 이거를 화의 잠재인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 기운은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화로 변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화에는 군화와 상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화는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불이고요. 상하는 우리가 몸을 쓰면서 뭐 활동하면서 생기는 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달리기를 하시거나 밥을 열나게 먹었거나 이러면은 몸에 훈기가 돌면서 볼도 조금 이렇게 붉어지고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 상하 망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상화는 불 기운을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군화하고 달리. 그래서 망동합니다. 그래서 하기는 이렇게 위로 치솟으니까 머리까지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정신줄 놓는 거죠. 예. 이 상하가 정신줄 놓게 만듭니다. 망동하면요. 그래서 화의 양생법 되게 궁금하시죠? 예. 7부를 보세요. 7부를. 네. 읽다 보시면요. 마지막 순간에 욕심을 끊고 마음을 비우게 되실 겁니다. 읽어보세요. 저희가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네. 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풍한서습 조화의 스텝을 온전히 겪는 것이 순환이라면 어떤 스텝에 걸려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병입니다. 병이 따로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순환하지 못하는 몸, 안팎의 기운이 통하지 못해서 막혀버린 몸, 고로 자연과 호흡하지 못하는 몸, 그런 몸이 병인 거죠. 이럴 때 여러분들 6기편을 보세요.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예. 그래서 6기와 병의 배치를 낭송하시다 보면은 6기의 무궁무진한 활용법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몸을 조율하는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다음 스텝으로 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낭송 동의보감 잡병편을 낭송해 보세요. 네. 입에 붙이고 몸에 붙이다 보면은 소리와 함께 우주의 리듬을 타고 뭉쳐있던 기가 순환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다 해본 거예요. 예. 그래서 내 몸의 기운과 밖의 기운이 섞이는 치유의 경험 낭송으로 해보세요. 예.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 선생님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천지자연이 여기 있음에 내가 있으니 이 시대는 복되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